자, 이어서 35번 문제를 볼 건데, 일단 이렇게 지금 x의 값의 범위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처럼 일반적으로 x의 값의 범위가 없을 때는 우리 그 함수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아주 명확해요. 그죠?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값만 나올 거고요. 위로 볼록하다면 최대값만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확실하겠지. 근데 지금 저렇게 마이너스 1과 2에서 어떤 구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2차 함수의 일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러면 내가 야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를 그려봐 라고 하잖아. 그럼 그래프가 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지? 왜냐면 이게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대응시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그래프의 모양은 날아갈 수밖에 없죠. 맞죠? 자, 그러면 뭐가 좀 중요하냐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대칭. 근데 만약에 x값에 넣어주는 애가 여기 지점부터 꼭지점을 들어가지 않는 여기 지점까지 넣었다고 하면 얘의 그래프는 요 모양만 나오죠? 요 모양만. 맞죠?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고 최소값은 여기 지점에서 발생을 할 거예요. 꼭지점이 아니라. 이해 가죠? x의 범위가 여기 지점부터 여기 지점까지 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거고. 맞아요?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양쪽 끝이 있는데요. 아니 왜 여기선 최대가 아닐까? 그때는 축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축이 1이라고 생각해 볼게. x는 1. 그죠? 3을 넣었을 때의 값이 높을까? 0을 넣었을 때의 값이 높을까? 3이 높겠죠. 왜 그렇죠? 대칭형 그래프인데 1을 중심으로 해서 3은 두 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이만큼 올라가고요. 0은 한 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당연히 조금 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축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꼭지점이죠.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이거 아픈 척 하려고 지금 약봉다리 들고 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나한테 욕먹을까 봐.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축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축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축이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점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문제의 난이도는 축이 미지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저 문제처럼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보이시죠? 축을 결정하는 건 2차 항의 개수와 1차 항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쉬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알겠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해보는데
일단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제 꼭지점을 먼저 구해봅시다. 완전 제곱식을 할 때는 이 fx의 최고창의 개수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놓고, 자, x제곱 적어놓고 곱해서 마이너스 2x 됐죠? 그럼 필요한 거를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2가 필요 없으니까 더하기 2 적어주시고, 원래 있는 거 적어주시고, 선생님보다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나도 이렇게 안 풀어요, 사실.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너네 문제 푸는 거를 잠깐 봤었는데 선생님이 자꾸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주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여기는. 단원이 2차 함수의 그래프야. 아니, 근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지? 햄버거에 햄이 없는 거야. 와, 진짜 너무 별로다. 그지? 생각만 해도. 근데 뭐 좋아? 자, 그러니까 2차 함수인데 그래프를 안 그릴 수가 없다. 그려달라. 안 어렵잖니. 자, 최고차의 개수로 확인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아니, 굳이 X축, Y축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위로 블록하게 그리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축을 보세요. 1이죠? 그럼 여기 1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K 플러스 1 이렇게. 맞죠? 이게 X야. X야. 이게 X야. Y는 이거야. 그럼 Y는 K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사실은. 맞지? K 플러스 1보다 높은 지점이 없잖아. 제일 높잖아.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범위를 보세요. 축이 포함돼, 안 돼? 왜이씨, 왜 안 돼? 아니, 1이 있잖아, 1. 근데 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에헤이, 이 친구 뭐지? 아,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됐어요? 자,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있죠? 그럼 봐봐요. 1이 여기 있어요. 자, 2는 어디 있을까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1은 1에서부터 2까지 거리하고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하고 어디가 더 멀어요?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그죠? 맞아? 자,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 x의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실제 그래프의 모양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요거 흰색 부분. 그죠?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안 그려. 그러니까 너네 대충 보고 알면 돼. 됐지? 자,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죠? 마이너스 1일 때 나오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무슨 값,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은 다 결과물이기 때문에 x에다 넣어서 나오는 y값을 읽어주는 거예요. 다. 아니, 선생님, 마이너스 1인데요? 아니야. 이건 x값이야. 넣어주는 값이라고, 넣어주는 값. 결과물은 위아래로 읽는 거야, 위아래로. 그럼 제일 높은 지점 k 플러스 1이지, 뭐. 최대값 5. 이렇게 되네. 그지? 맞아?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 나와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k 얼마야? 4지? 4. k 얼마야? 4지? 4 빼기 1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3입니다. 됐나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딱 보자마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이렇게 딱 볼록한데 축이 1이야. 1이 포함돼 있잖아.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5야. 하면 K값이 툭 떨어져.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잖아. 그럼 1에서 마이너스 2더 멀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딱 넣어서 답을 툭 떨구는 겁니다. 속도 차이가 훨씬 많이 나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풀었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뭘 이해하고 있으면. 2차 함수가 꼭지점 축에 의해서 대칭인 그래프인데
아래로 볼록하다면 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높게 올라갈 거고 축에서 가까울수록 낮을 거고 위로 볼록하다면 축을 중심으로 제일 높으니까 멀어질수록 많이 내려가겠지. 대칭형 그래프니까. 맞아? 내 말이 이해 가니? 그런 얘기라고. 그런 얘기. 그지? 그러면 축의 범위 안에 저 x의 값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요번에는 요 40번 문제가 나왔는데 애들이 이 문제를 너무 어려워해.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래 이런데 애들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니까 너네가 고등수학 하에서 나오는 합성함수를 안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 합성함수를 좀 배우고 오면 좀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얘기를 들어주시고 잘 안 되면 외워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해를 도우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종의 저런 거를 이제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뭘 진행할 거냐면 치환이라는 걸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환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범위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발생을 한다. 새로운 범위가 발생한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함수에서 치환을 합니다. 새로운 범위가 나온다. 알겠지? 자, 그러면 치환을 먼저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지? 선생님 저 그냥 전개하면 안 돼요? 4차식 나오거든? 니네 못해. 그지? 안 될 거라고. 얘는 반드시 치환을 해서 새로운 범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세요. 봐봐요. 얘를 어떤 t라는 함수로 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이거 뭐 같아 보여? 그치? 좋아요. 잘했어. 그러면 x의 값을 이렇게 쭉 넣어주면 t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t라는 결과는 사실상 t축 이렇게 보고서 x에다 넣어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그죠? 2, 맞아. 2, 마이너스 3인 거 알겠니? 완전 제곱식 해봐. 그치? 이 정도는 사실은, 암산으로 할 수 있어. 지금 너네, 뭐지, 이러지? 나중에 가서 이거 암산 못하면, 에이, 이러지 뭐. 그지 않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봐, 니네가. 됐지? 근데 보니까 x를 어디서부터 넣었어?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러면 2에서 0은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맞지? 3은 2에서 가까울 거고.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겠지? 뭐야? 1이지?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이 함수의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1인 거 알겠니? x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그치? 근데 최대 최소값이 뭐야? y야? t잖아, t.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죠? 다시 함수라는 건 나오는 결과물이거든. 그럼 이 t라는 값은 x의 값을 이렇게 넣었더니 t라는 결과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그치?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범위가 나오겠지. 이해 갔지? 된 거야? 됐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작이야. 자, 얘를 t로 봤으니까 저 함수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얘가 이해 가니? 여기 잠깐 봐봐.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구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우리는 뭘 먼저 구했냐면
x를 넣어서 나오는 t의 최대 최소값을 구한 거거든. 최대 최소값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이 y의 최대 최소야. 근데 이 y가 나오려면 뭘 집어넣지? t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해 가니? 조금 어렵지. 다시 x를 넣어서 나오는 t를 결과물을 다시 여기다 대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가공해서 대입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보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까? 꼭지점을 구해볼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3. 맞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 됐어요? 그죠?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있죠? 요게 지금 t축인 거 알겠어요? t에 대한 y값, 이게 y축, 이게 t축.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 여기서는 얘가 t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과 1이잖아요.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죠. 요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마이너스 3에서. 그러면 9 더하기 18 빼기 3 이렇게 24가 나오고요. 1을 넣어주면 1 빼기 6 빼기 3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6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좀 선생님이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개념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치환을 해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그 최대 최소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 최소를 2번 구하는 거야. 2번.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질 거야.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45번 문제. 자, XY가 실수라고 나와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서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2x 제곱 더하기 12x가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2로 묶은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적어요. 맞죠?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12x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요? 9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죠? 9가 있으면. 자, 그 다음 뒤에 쪽에 y 제곱 마이너스 4y잖아요. 뭐가 있으면 되죠? 4가 있으면 되겠죠. 4가. 됐어요? 자, 그러면 2, 9, 18 더하기 4 하면 얼마예요? 22죠. 25잖아. 3만 있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봐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XY가 실수예요. 실수라면 이 값의 제곱을 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요것도 제곱을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근데 구하는 게 뭐예요? 최소값이죠?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얘가 0, 얘가 0이면 최소값 3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의 최소값은 0이죠, 0. 얘의 최소값은 0이죠, 0.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에 XY 값은 X는 마이너스 3, Y는 2가 되면서 최소값이 3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려워요? 뭐 어려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런 건데.
아직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는데.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 얘네들한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지금은.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따라해서 많이 해주세요. 지금 XY가 동시에 돌거든요. 저거는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직선과 밑에를 원의 방정식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직 너네가 거기를 안 배웠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또는 두 개의 변수 XY가 돌잖아요. 아래쪽에 대입해서 2차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Y가 저기서 보니까 X 빼기 2랑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 가간법도 있지만 대입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Y 대신에 X-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집어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8x-2가 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자, 이 값의 최소값이니까 얘의 결과물 어떤 k가 있나 보지. 맞지? 얘를 계산하면 어떤 k가 나오나 보지. 이런 얘기야. 자, 여기 이해 갔지?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죠? 대입했는데 뭐지 이게 아니야. 지금 문제를 잘 읽어봐봐. 저기다가 대입했을 때 최소값, k의 최소값이네, 이렇게 잡아줄 줄 알아야 된다고. 됐지? 됐어? 그럼 요거를 어떻게? 청개해야죠. 2x제곱 마이너스 4x 4x 4하고 16하고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죠? 얘의 최소값은 k의 최소값? k가 뭐야? 이 2차 함수잖아. x를 넣어서 나오는 k 함수죠? 그럼 k의 최소값은 이 2차 함수에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 꼭지점. 이해가?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2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라는 꼭지점이 나오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이때 최소값을 갖겠지. 된 거죠? 몇 명은 뭐 진짜 굉장히 잘하는군요. 몇 명은 뭐지 이러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2차 함수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요 2차 함수를 잘 이해하고 잘 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뒤에 쪽에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거 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함수를 잘해야 직선의 방정식도 잘하고 원의 방정식도 잘해요. 그죠? 그리고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이랑 완전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알겠죠? 그럼 뭐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괜찮아요. 2차 부등식에서 한 번 더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 근데 그때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3월에 한 번 더 하잖아요. 그죠? 또 몰라요. 4월에 한 번 더 해요. 또 몰라요. 조지면 돼요. 시험 뭐 조진 것이 뭐 어떡해. 아니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떡해. 그건 누가 와도 안 돼. 그지? 다음에도 잘 보면 되지 뭐. 그러다 망하는 거야. 자,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거지 뭐. 예를 볼게요. 얘.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당연히 둘레의 길이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가면 이게 넓이도 나오는데 그거는 3차식이 나오기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여기서는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푸는 방법이 지금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푸는 방법을 좀 미리 얘기를 하면, 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할 때는 대입해서 나오는 y값 자체가 0보다 크다. 요거를 인지하셔야 되고요. 요 점의 y좌표가.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할 때는
요 점에서의 y좌표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의 변수를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중요하냐면, 자, 일단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2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무조건. 딱 요 문제예요, 딱 요 문제. 완전 제곱식으로 무조건 바꾸세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y는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9 됐죠? 요렇게 함수를 무조건 바꾸세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2차 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잡잖아요. 이때 내접하는 사각형을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미지수를 축에서부터의 거리로 잡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축이 보이죠? 꼭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축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요거를 미지수로 잡으라고. 떨어진 거리로. 이렇게. 자, 여기는 축의 대칭이니까 떨어진 거리가 t로 같은 거야. 그러면 요렇게 내접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 가죠?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미지수로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 보세요. 요 점의 좌표는 뭐예요? 3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축에서부터의 떨어진 거리니까. 이해 가, 안 가? 이거 열심히 적어. 이거 비슷한 문제 많이 나오니까. 됐어? 됐지? 이제 구해보자.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야. 둘레의 길이. 자, DC의 길이 봐봐. DC의 길이가 얼마야? 둘레의 길이. L 이렇게 쓸까? DC의 길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DC의 길이. 뭐? DC의 길이가 얼마냐고? 2t. 맞지? 그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럼 뭐야? 4t. 됐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어떻게 구해? 요 좌표를 요 함수에 넣어줬을 때 나오는 y값만큼이 여기 길이지. 3 플러스 t를 넣어주지. 뭐가 나와? t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으로 일부러 만들려고 한 거야. 바로 대입하면 답이 무조건 이렇게 쉽게 나와. 자, 근데 길이잖아. 이게 길이가 t제곱 마이너스 9니? 아니죠? 요거 음수값이죠? 요거 x축이니까 요 점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좌표잖아요, 좌표. 근데 y 좌표가 음수잖아. 길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9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음수만 붙여주면 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개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대칭형 구조. 알겠지?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8 이렇게 나오죠? 18. 그럼 이 길이의 최대값 어디? 최대값 어디? 꼭지점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2로 묶어서 t제곱 잡고 마이너스 2t 쓰고 더하기 1 쓰고 더하기 20 쓰고 최대값 얼마다? 20이다. 됐나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사실 많이 나와요. 이 비슷한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푸는 거는 축을 중심으로 봐주세요. 축을 중심으로 미지수 잡는 게 제일 쉬워요. X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오히려 좀 헷갈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축을 중심으로 잡아주세요. 항상 미지수를. 자, 여러분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아까 앞에 쪽 했던 거 있지만 이어서 아래 거 하나씩만 먼저 풀어주세요. 아래 거 하나씩만. 알겠지?